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이제는 오를 것이다. 아니다. 아직이다.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암호화폐 시장 과연 봄날이 올까요? 코인 넘버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암호화폐 시장 제2의 봄날은 언제입니다. 오늘 코인 넘버원과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만나볼게요. 이 두 분은 누가 뭐라 해도 암호화폐 평론가계 어떤 스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시아경제TV 코인 365에서 논설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신 한치호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어우, 너무 심플하시네요. 다 아니까 우리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으신 반갑습니다. 분입니다. 예. 그 봄날이 올 것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시작을 하는데 그 꽃이 많이 피었죠. 네. 예, 꽃이 근데 바람도 불고 뭐 눈도 내렸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죠. 최영환 평론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갑자기 눈도 내리고 추워졌다가 그래도 지금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뭐 자연의 순리가 그런데 일반 다른 순리는 어떤지 오늘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장을 보니까 상승장이 오고 있던데 이제 봄날이 오는 걸까요? 네, 좀 궁금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직 그 4월은 아직 아니다. 뭐 유명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렇게 봄이 왔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있는데 저는 아직 4월은 좀 이르다고 좀 보는 그 입장이고요. 아직 정부 규제안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코인 시장을 어떻게 할지, 블록체인 시장을 어떻게 할지, 거래소 시장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아마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후에 바라면 6월 14일 날인가 정부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럼 7월에 G20 그 관련 장관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규제 방안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주식도 중요하겠지,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봄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평론가님은 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경향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 어떠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트렌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에 눈이 오고 춥고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곡선을 그리면서 다시 또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4월은 어렵다. 예, 4월 어려울 수 있죠. 5월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6월도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나아지는 형국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충 의견을 보니까 아주 상반되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채팅방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봄날은 온다 1번, 아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2번,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채택을 해서 리플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살짝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이다, 네.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핫한 뉴스가 있죠. 바로 소로스와 록펠더, 이게 월가의 그 큰 손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움직였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뉴스만 봐도 봄날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소장님께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소로스가 그 처음에는 이게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로스가 관장하는 그 펀드들이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다만 투자 시기나 투자 금액은 언제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게 그쪽 퀀텀펀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이미 그 소로스가 관장하는 퀀텀펀드가 일부 그 암호화폐를 기본으로 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이건 뭔가 좀 성과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 발표를 했고요. 소로스뿐만 아니라 JP 모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비전이 있다. 발전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 뉴스를 저희 살펴보면 확실하게 앞으로의 미래는 있어 보인다. 네. 다만 그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얼마나 커질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벌써 이렇게 큰 손들이 움직였으면 대충 뭐 확실하다고 보고 믿고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리꿈 여러분께서 계속 댓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특히 이제 이범희님 같은 경우는 시기가 문제지 곧 올라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이 시장에 워낙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대표가 사람들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뉴욕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보다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더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뭐랄까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적으로 2분기에 있어서의 뭐랄까 이게 화폐 시장에 반등이 있어 왔습니다. CG로 준비되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2014년 노란색이 1분기예요. 그리고 이게 옆에 있는 파란색이 2분기인데 2014, 15, 16, 17 지속적으로 1분기에는 하락장이었지만 2분기에는 상승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15년도엔 조금 미흡했죠. 그런데 앞으로 2018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2분기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소로스 말씀하셨는데 소로스 같은 큰 손들이 장기 투자를 위해서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시장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선 누리꾼들이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4월 17일이 바로 미국의 소득세 납부 이 날이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인 거다. 그 이후로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미국의 소득세 제도가 우리나라랑 좀 틀리죠. 미국은 개별 소득세 제도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 가서 신고를 하고 모든 소득세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날이 이제 4월 17일 날이 이제 마감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려면 일부 뭐 코인을 팔거나 주식을 팔거나 재산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의견 때문에 현재 그 후가 되면 좀 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아까 지금 소로스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2분기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그 그래픽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른 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2014, 15, 16, 17까지는 그 세계적으로 그 각국 국가들이 어떤 규제 방안이 없었어요. 이 시장이 그냥 그냥 나와 있던 시장이죠. 근데 지금 정부가 세계 각국 정부가 작년 12월부터는 지금 강력하게 규제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2, 4분기에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가고요. 좀 아까 소로스도 말씀했지만 소로스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암호화폐를 하는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직접적으로 오르려면 그 관련 업종이나 그 회사들이 좀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오를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소로스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조지 소로스가 암호화폐 관련 기관에 투자했다. 그러면 소로스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지. 그 회사에 투자를 하지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자, 지금 규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 이게
그 규제라는 것이 그 산업의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치 미국 서부 시대에 황야의 무법자들이 총 들고 총하나 들고 빵빵빵빵 쏴대면서 무법천지를 만드는 그런 시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강력한 보안관을 내려보내서 그렇게 법무시하는 그런 그 황야의 무법자들을 빵빵빵빵 쏘는 이 무법자들을 정리하고 이 시장은 이렇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가 그런 거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딱 나와서 문 닫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것이고요.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막 기준도 없이 중구난방되는 이 시장을 잘 규율된 시장으로 안착화시킨 게 역할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안 했고 지금 한다고 하니까 또 한국 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많은 다른 나라 시장들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 규율이 잘 세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시장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역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그 암호화폐 ICO에서 생존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생존율 5% 정도 된다는 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나 이런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현재 많은 그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ICO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5%뿐이 안 된다.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 우리 최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법이나 규제라는 거는 최소한의 그 규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지금 막 언제 지금 뭐 4월부터 좋아질 것이냐 뭐 5월부터 좋아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개될 것이냐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맞아요. 맞고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당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4월에 오를 것이냐, 5월에 오를 것이냐. 그럼 내가 지금 투자한 거 어떡하지? 응? 이거 이더리움 어떡하지? 막 여기 고민 리플 어떡하지? 윤성환 씨는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 길게 봐야 된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 돈을 많이 버냐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고 방금 논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밖에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 5%가 생존하면서 강력하게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를 신중하게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5% 선별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평론가님 갑자기 말씀이 지금 이쪽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아직이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두 달 이내 봄날이 좀 올 것 같나요? 예, 앞으로 그렇게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저 색깔이 사실은 네. 좀 바뀐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올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신뢰를 해요. 네. 올 것이라는 걸 왜 신뢰를 하냐면 그 현재 그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제도나 또 지금 현재 그 모든 업계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그 기술에 많이 지금 현재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뉴스에 보셨겠지만 모 대학에서는 현재 그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관련 전공 그 석사과정을 개설한다고 하고요. 네. 어떤 대학에서는 또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 지급하는 그런 그 네. 학점 제도도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보험에도 현재 적용시킨다고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저기 우리나라에 저것도 들어왔죠. 그 에너지 관련, 에너지 관련도 현재 진출해서 발표를 했어요. 점점 이런 분야들을 점점 진출을 하다 보면 이게 확실하게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비전은 있다. 왜 소로스도 비전이 있다고 했고 JP모건 이런 데도 대형 이런 데도 비전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이 업을 하는 업종 회사들이 비전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시장은 확실하게 봄날은 온다. 그러나 다만 지금처럼 어떤 광풍이 몰아치듯이 막 그렇게 그치. 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제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미친 듯한 광풍 오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저기 그 누리꾼 중에 전윤 씨입니까? 천윤 씨입니까? 라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라는 것도 어차피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고 정치 세력이 표를 보고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은 작년 말에 법무부 장관이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벌떡 나와가지고 뭐 이 난리 쳐가지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거기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4월 달에 나아진다, 5월 달에 나아진다가 아니라 경향적으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지금 보니까 전통적으로 2분기에는 대체적으로 1분기가 훨씬 더 성적이 좋았더라라는 아까 그래픽까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심플하게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사실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좀 그래서 올해 안에는 올 것이다 봄날이. 저는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누리꾼께서 이야기한 게 한 8월을 얘기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코인 넘버원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걸 따봉입니다.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3분기 들어가면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네. 그럼 올해 안에 올 것 같나요? 저는 올해 안에 오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확정 지을 수 없다. 뭐 저희가 뭐 언제 온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저희가 얘기하면. 뭐 가서 돗자리 깔아야 되겠지만 네. 돗자리를 깔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 좀 신중하게 좀 보다 보면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7월 달에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글로벌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각국 정부가 이제 제도를 바꿀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호주 정부에서도 전부 다 뭘 했냐면 그 거래소를 전부 등록하라 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전부 거래소를 등록하라 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도 거래소를 등록하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도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세계 각국 정부가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규제라는 이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뻔하거든요. 각국 그 돈이 움직일 때 뭐 음성적인 자금이 움직인 네. 자금 세탁의 문제, 뭐 범죄 자금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국제적인 규제가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7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8, 9, 10 이렇게 하면 한 내년 정도쯤 되면 확실한 모양새가 갖추어질 때 그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투자하셔도 그렇게 뭐 위험이 없을 것이다. 왜? 우리 주식시장도 네. 위험이 사라지면 주가가 오릅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켰더니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불확실성을 빨리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 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확실한 그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언제 사라질 것인가 이게 딱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네.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저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저는 작년에 이미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로 다 지하실로 내려가 버린 코인 시장들 하락한 코인 시장이 이미 그때 리스크는 다 안았다. 이미 다 선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대안이 TF를 작년부터 만들어서 가동했지만 그게 안 나오다가 법무부 장관이 벌떡 일어나서 목 자르겠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TF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아직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7월 달에 앞으로 저 규격화된 국제시장 그 영향이 한국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암호화폐에 들어가는 똑똑한 우리 누리꾼들 의 덕분에 규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7월 달부터 전 각국에 퍼진다면 이거는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부터 조금 나아지면서 훨씬 더 지금 작년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지금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정부의 입장도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JP 모건과 같은 유명 인사들의 발언들도 조금씩 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왜 입장을 바꾸는 거고 또 지금 뒤늦게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금융기관들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게 각국의 입장입니다. 확실한 그 각국의 입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코인 체크가 문제됐을 때 현재 그 모넥스라는 증권회사가 지금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게 아니라 현재 검토 중이죠. 왜 검토 중이냐면 그 모넥스의 주식의 25%를 시즈오카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의 금융기관은 엄격하게 정부 당국의 통제를 받습니다. 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그 경우에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업종이나 그게 과연 부대 업무냐, 이 업무를 위한 업무냐를
때문에 엄청나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현재 그 일본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한 단계 건너갔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과 상관없는 업무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도 현재 입장이 바뀌는 게 네. 사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한국은 네. 디지털 화폐 발행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한 발 두 발 지금 더 나가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지금 디지털 화폐 그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가 뭐 영국, 인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현재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암호화폐하고 약간의 성격은 틀리지만 이런 주변의 발전이 결국 암호화폐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누리꾼 전윤 씨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주식에서 세금이 몇천 원씩 된다고 그것이 코인 파는 동안 365일 돌아가는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못 받으니까 선거 끝날 일단 정리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로펠러 가문 투자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뉴스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석유왕으로 유명한 로펠러 가문 벤처 투자 업체 벤록이라는 데서 암호화폐 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네. 얼마나 유용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지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른 겁니다. 코인펀드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석유왕이라는 20세기 19세기 이때 어마어마하게 근대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현대사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석유왕 로펠러 가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대신 어떤 규제 안에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이유는 블록체인 때문이다. 자, 삼성증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증권 사태가 일어나는 거 이거 진짜 전근대적인 사고였거든요. 사고방식이고 사고가 터진 거죠. 만약에 블록체인에 의해서 걸러진다면 삼성증권 같은 이런 유령 주식이니 뭐니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술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다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신규 자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많이 바뀔까요?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바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건 아니죠. 이걸 제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스타트업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소로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JP 모건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들에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자금이 들어오질 않죠. 다만 이런 자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분야에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간접적으로 이분들이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 잠깐 삼성증권 사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삼성증권 사태를 먼저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면 삼성증권 사태는 사실 시스템보다는 도덕성의 문제가 커요. 네, 맞아요. 윤리 문제. 그 천 몇십 명한테 보낸 그 주식을 다른 분들은 아무도 그 팔지 않았는데 16명만 팔았단 말이죠. 그것도 몰랐으면 한두 주 팔아봐서 아 이거 팔리는구나 이렇게 확인된 게 아니라 막 100만 주 막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소도 사실은 우리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도덕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좀 저해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삼성증권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블록체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삼성증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 적용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 하는 것들이 다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걸러질 수 있고, 아무리 자기가 그런 그 욕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걸러질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암호화폐 같이 간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말 밝아지지 않겠느냐. 삼성증권 같은 이런 사태는 터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이제 서서히 큰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들이 그린 어떤 그림 때문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윤성아 앵커한테 죄송한데 좋아집니다. 아하. 저는 단정져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모든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그 지역화폐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뭐 각종 그 게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좀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게 큰 손들이 들어오면 우리 개미들한테 손해가 많이 미칠 수 있다. 네. 근데 이거 주식시장을 일단 비교해 보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큰 손들 기관하고 개인들은 거의 반대로 움직입니다. 거의 다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개미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우리 보통의 일반 투자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암호화폐 분야나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ICO 했다고 해서 야 이거 돈 될 거야 그러고 막 들어가시지 말고 맞아요. 그리고 막 가격이 갑자기 막 몇천 배 뛴다고 해서 막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IOC를 하면 그 ICO를 하면 그 백서 같은 것도 정확하게 좀 그 보시고 또 모르시면 전문가들한테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만 이루어지면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보통의 투자자들이 좀 기관 투자자들하고 좀 그 상대해서 좀 싸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큰 손들이 그 시장에 개입했을 때에 전 개미들이 손해 보는 거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식시장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지나가서 잘 못 봤는데 누리꾼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지난번 비트캐시 사태요. 우지안의 개입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큰 손이 들어와서 자본이 거래량이 많아지고 개미들이 돌아왔는데 펌핑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캐시 사태를 보면서 와 이렇게 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논설위원님 말씀이 거의 결론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왜 이렇게 ICO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호재 상황이 났을 때 거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펌핑을 하게 될 겁니다. 펌핑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또 걱정되는 게 갑자기 또 뭐 에어드랍이 일어난다, 또 뭐 상장된다 하면서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또 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유사한 사례에 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작년에요. 저는 또 기억하는 게 JP 모건의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발언. 네, 근데 이게 수시로 말을 바꿔서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건 JP 모건의 큰 그림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또 의심이 되는데 어떤가요? 저는 거기까지 의심은 하지 않고요. 네. 그분들도 아마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아마 애널들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자기들이 그 관련된 그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실적도 좋고 앞으로 기술적인 것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 말을 바꾸고 이제 간접적으로 거기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뭐 일부러 이 가격을 조작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고 네. 죄송합니다. 애널들이 좀 그걸 잘 몰라서 실수한 거다라고 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토론 이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지를 할게요. 저희가요, 지금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봄날은 올 것이다가 1번이고요.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2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클로징할 때 3만 원 상당의 리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말을 끊었네요. 네, 아까 비트코인 사기 바람과 그것이 어쩌면 JP 모건의
큰 그림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걸 이제 우리 한치현 논설위원님께서 무식해서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옆에서 와 드디어 아시아경제TV의 한 프로그램 JP 모건을 씹는구나 이런 완전한 뭐랄까 바뀐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암호화폐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사람들 귀에 이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캐시다, 뭐 리플이다, 뭐다 이렇게 나온 것이 불과 제대로 알려진 게 1년도 안 됐어요. 애널리스트들이라고 다 알겠습니까?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아는데 충격적인 거는 바로 거기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이거는 전무후무한 굉장한 파워풀한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JP 모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에이 사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사기 비슷하게 취급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정재승 박사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붙였던 거 말빨로 이긴 거 그거라고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쓰일 화폐가 암호화폐가 많이 쓰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JP 모건은 그때 무식해서 이야기를 잘 못한 것이다라고 우리 한치호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로 제가 다시 인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회사를 갖다가 좀 무식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거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로펌들, 법무법인들에서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가장 공부 많이 하시는 분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 소송도 아니고 박근혜 소송도 아니고 우리 암호화폐 관련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중요한 여기도 이제 블루오션이다 이 시장도 그런 그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전문가들도 하려면 공부가 필요한데 하다못해 우리 보통의 투자자님들도 공부하시지 않고 이거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부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사이더 발언이라고 지금 채팅방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황인보님이요. 솔직히 코인 시장은 정부 관료 말 한마디에 큰 변동이 와서 문제다. 지금은 선거표 얻으려고 정부가 잠잠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봄날은 정부의 말 한마디에 결정이 될 것 같음이라고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의견을 그런가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시장의 논리와 정부의 정치 논리가 서로 부딪힐 때 정부의 논리가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규제 사항이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작년 사례를 봅시다. 박상기 법무부장이 일어나서 목 날릴 거야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장 논리가 바탕에 있어야 정부도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서로 먹혀가는 것이지 정부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1번이다 2번이다 막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독재국가죠. 대한민국 독재국가입니까? 그랬다면 당장에 촛불을 맞게요.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정부가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인 규제로 나올 것이니까 결코 거기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을 보다가 제가 웃음이 터졌는데 황인보님이 모건보다 유시민 작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정부도 우리 혼자서 규제를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세계 각국과 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인터넷도 처음 들어올 때 이게 저 세계적인 공통 그 규정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암호화폐 이런 분야도 블록체인 사업 분야도 전 세계 공통 표준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시고요. 지금 우리 네티즌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선거와 관련이 있다, 뭐 그러면 정부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데 정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맞아요. 다만 이 규제나 어떤 방안이 나왔을 때 선거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거는 정부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하게 걱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20, 30대 분들의 한 5% 정도가 암호화폐를 다 하셨거나 하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여기 표심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렇게 하고 유시민 작가 지금 말씀도 전 좀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유시민 작가 말씀도 일리는 있죠. 네. 일리는 있는데 다만 앞으로의 발전상은 확 달라질 것이다. 네. 이 정부가 지금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지금 현재 그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아 씨, 옛날에 인터넷이 맨 처음 막 발전할 때요. 네. 정부에서 인터넷 관련 업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메일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면은 네. 청소년들한테 유해하지 않겠느냐 아.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지금 그때 수준이라는 거죠.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누리꾼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부보다 훨씬 더 인식이 깨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절대 정부가 규제하는 거 무식하게 규제 못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규제와 또 지금 세금 문제가 상당히 또 이슈인데 지금 미국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약간 설명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현재 그 자산소득은 다 그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네.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네, 그 세계 각국이 다 이거 전자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도 부과하고 있고 현재 네. 거래세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뉴스에 보시면 폴란드에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폴란드는 그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18%, 32% 딱 두 가지 세율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은 30%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거래할 때마다 1%씩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폴란드도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조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근데 확실하게 아마 6월 14일 날 제가 보기에 발표할 것 같아요. 이미 왜 그러냐면 이 회계 기준원에서 이미 다 이 우리 암호화폐 이거를 현재 그 유동자산으로 보자라는 쪽으로 거의 다 결론이 나서 지금 현재 네. 격리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저희도 자산에 관련된 소득에 관련된 세금은 아마 일부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또 유난히 거래소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OK코인, 후오비 등 대형 해외 개형 거래소들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새로운 활력이 될지 어떤 변화가 될지 궁금해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네. 자본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허용합니다. 독점이라는 부분과 경쟁을 허용하는 부분은 좀 달라집니다.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돼야 될 부분은 거의 뭐 이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도 지금 민영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자본시장 그 암호화폐 시장에 후비오 등 OK코인이나 후비오 같이 대형 거래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한국의 독점적으로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래소와 경쟁을 한다는 것이고 이건 오히려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것이고요. 확대될 수 있는 많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거 환영합니다. 네. 저는 좀 반대의 입장인데요. 예. 우리나라 업체들이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좀 긴장해야 되는 토종 거래소들이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아요. 이걸 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로 몰려오겠습니까? 중국에서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로 몰려와 버린 거죠.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의 그 살을 찌워줄 수 있는, 배불려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 사항이 좀 필요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거래소의 규제를 다 금융청에 등록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등록하라고 하고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다 이제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네. 호주도 그렇고, 모든 세계 각국이 추세가 거래소는 앞으로 전부 다 금융규제당국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라. 뭐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현재 우리가 그 규제, 그 등록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몰려오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일본으로 가겠습니까? 규제가 있으면 못 가죠. 그렇죠. 우리도 빨리 사실은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빨리 만들어야지 이런 물밀듯이 들려는 거 막을 수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2000년도에
2000년대 기억하시나요? 97년도에 우리 뭐 있었죠? IMF 외환위기 사태였죠. 그 후에 일본에서 대부업체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뭐 대부업체들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고 지금 사실은 대부업 시장에 한 70~80% 지금 대형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축은행까지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빨리 규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뺏긴 거거든요. 우리 시장을 잠식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나라 거래소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 거래소,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소에 대한 규제 사항은 사실은 좀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래소 시장에 대한 규제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그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규제하니까 당연히 한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 거래소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될 때 불공정 거래가 있다라든지 뭐 음모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고 깨끗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 방금 말씀하셨던 일본계의 뭐 마피아 자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던 그래서 시장을 지금 뺏겨버린 그 사례를 정확하게 들으셨는데 그런 거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시장 만들기 차원에서 규제가 들어간다면 아마 6.13 지방선거 끝나고 그걸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 그거 몰라요. 몰라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거 여기서 계속 얘기해요. 우리 언론에서도 나 어디서 계속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부가 2000년도, 2002년도 대법법 설정하기 전까지 그거를 알면서 사실 방치했어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 우리나라 금융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자본이 잠식당하고 더더군다나 대법 같은 경우 어떤 분들한테 돈을 뺏어간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 돈을 약탈적으로 뺏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정부가 알면서 못 막았어요.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국의 대형 거래소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좀 그런 그 대형 거래소들이 좀 솔직히 투명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 데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의 그 자금을 많이 시장을 잠식해 간다. 이거는 빨리 막아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규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코인웨스트 사건도 또 뜨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소의 신뢰와 도덕성에 치명적인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뭐냐면 고객의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 매매를 중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래소 두 곳의 대표와 임직원 4명이 지난 7일 검찰에 구속이 됐다라고 하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거래소에서 이게 잘못된 이게 행위가 당연히 마땅히 구속당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화된 것인 양 알려지거나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화적인 그런 데야 라는 식으로 알려지는 것이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봐 그것이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정적인 소식이 또 남아 있잖아요. 네. 유비 거래소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GB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돼요. 저는 그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직장이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 제가 좀 잘 아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그 DB 손해보험에서 거절한 사유가 뭐냐면 그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스포츠카를 몰고 다녀요. 그거 뭐 몰고 다니십니까? 아니십니까를 고지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라고 한 거죠. 근데 막상 사고는 스포츠카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계약 자체는 무효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인웨스트 사태와 똑같습니다. 이런 거래소들이 투명하게 해야지만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의 의심을 사게 되면 점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중소거래소들은 우리는 못 들어가고 대기업만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는데 그거는 스스로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네.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정직치 못한 분들이 스스로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도 뉴스로 지금 쭉 제가 그 흐름을 보면 대형 IT 업체나
금융기관들이 서서히 거래소를 개설하려는 준비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하면 일단은 신뢰성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새로 스타트업을 해서 거래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에서 자신들은 고지의 의무 위반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DB 손해보험사 측이랑 앞으로 법률적으로 붙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DB 손해보험에서 먼저 찾아와서 먼저 그 보험을 가입을 권유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도 법적인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일반 보험도 거래소에 보험을 들게 하는 이런 식으로 융합이 된다. 모든 이게 비즈니스에서 융합되는 상황을 지금 볼 수 있는데 진작에 좀 야피존 사태처럼 진작에 좀 잘하지. 그러면은 아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열심히 응원할 텐데 예전에 잘못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이런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비식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전에 잘못을 깔끔하게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반성하세요. 근데 이 보험이란 거는 네. 원래 스스로 와서 가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보험을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을 보험회사에서는 저 사람이 위험성이 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부러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도 이런 보험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전부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다못해 회사에 들어가도 신원보증보험 가입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음식물 배당 책임보험 가입합니다. 혹시라도 식중독 그렇죠. 사고를 나면 날까봐. 그렇죠. 거기다 뭐까지 가입하신지 아세요? 주차장 배상보험도 가입을 해요. 고객이 차를 주차장에다 대놨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거래소들은 과연 그런 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최현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는 좀 반성하세요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거래소들에게 규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들이 들어오면서 또 우리나라의 대형 거래소들이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투명해지고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수료가 낮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있죠. 왜 썩어도 준치란 말과 함께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대신 합리적인 수준에서 왜 이만큼 낮췄고 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된 것은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다면은 낮은 거 싫어하는 거, 수수료 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무조건 낮다 다 좋은 건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1번은 봄날은 올 것이다. 2번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했는데요. 1번에는 22명, 2번에는 8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당첨자는요. 황인복님, 기주김님입니다. 두 분은요.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다르고 금방 있는데 오늘 좀 말씀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봄날은 온다. 네. 오는데 너무 우리가 서두르지 말자. 왜냐하면 이번에도 봄에 보시면 벚꽃이 폈는데 4월 달에 눈이 막 엄청 내렸어요. 네. 태풍이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봄옷을 입었다가 지금 겨울옷을 다시 꺼내 입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봄날은 확실하게 온다. 하지만 그 확실하게 오는 봄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 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 얘기를 우리 한채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지금 우리 공부합시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끝날 때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합시다. 공부하면서 변해가는 세상을
먼저 선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6월 과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산이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G20인데요. 이쯤 되면은 또 이전처럼 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G20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다기보다는 우리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 네. 세계 시장이 흔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 공통된 규제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각국마다 다른 것들을 전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흔들린다기보다 하나의 규제, 그러니까 전 세계 공통적인 규제안이 나오고 거기서 그냥 뭐 이거 막는다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훨씬 더 시장이 탄력을 받고 넓어지면서 누구나 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G20 이후의 시장 변화 여러분 꼭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20 이후로 또 시장 변화도 있을 거고 또 과세 문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조심스러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기 마무리해 볼까요?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야?